장동혁 대표의 입장 발표에 이 당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요, 보수 재건을 위해서는 장동혁 끊어내야 한다라면서 오히려 장동혁 대표를 윤석열 세력의 숙주라고까지 표현을 했네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 어제 이미 입장을 내면서 윤석열 노선을 우리 당에서 제거해야 우리 당이 또 보수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네. 그랬는데 오늘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노선을 사실상 천명을 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이 지금 나아가야 될 방향이 윤석열 노선이냐 아니냐라는 지금 첨예한 이 노선 투쟁의 과 관련된 논쟁의 장에 지금 빠져들게 된 것이고 네. 윤석열 노선을 따라가겠다는 건 위헌정당을 가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장동혁 대표는 진짜 마지막 황금의 달이 하나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아하. 빨리 돌아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같다.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어제 이 법원의 1심 이 판결에서는요.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재판부가 계엄 당시에 정치인 체포 명단이 실제로 존재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어젯밤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 등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의 수감 장소에 수감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도 파악되었습니다. 피고인 김용현이 여인영에게 14명의 구체적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준 것은 사실로 인정됩니다. 국회의장 우원식, 야당 대표 이재명, 한동훈 등을 우선하여 체포, 구금해서 수방사 비원 벙커로 이송한다는 임무를 부여받은 것으로 당시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 체포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을 폭로를 했었죠. 그 당시에 아주 큰 파장이 일었는데, 그리고 그 체포 명단에 본인 이름이 있었고 대상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정계 복귀를 예고한 상태에서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뭐 지금이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딱 좋은 명분이 생겼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란 우두머리죄 혐의 사건에서 사실상 내란죄가 인정이 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네. 1심 단계이긴 하지만 법원의 판단이 나왔죠. 내란 사건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에는 국회 계엄 해제 표결에 동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일정 네. 부분 지분을 가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법원의 판단까지 나왔기 때문에 본인이 그동안 주장했던 부분들이 일정 부분 다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죠. 네. 그렇지만 이미 당 내에서는 제명이 된 상황이고 당 내에 한동훈계로 분류가 되는 의원들의 수가 상대적으로 미약해 보이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지방선거에서 어떠한 역할 또는 보궐선거에서 어떠한 역할, 그리고 보궐선거를 통해서 국회에 진입을 하는 그러한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 그 선거 이후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떠한 역할을 맡을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에서 반드시 본인이 다시 한번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맡은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런 가운데 1심 재판부가 이 특검의 사형 구형보다 낮은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민주당 쪽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내란 수계 윤석열의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은 사법정의의 명백한 후퇴입니다. 결과와 내용 면에서 모두 부족했습니다. 감경 사유는 더욱 처참합니다. 조이대 사법부를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지기현 판사, 정말 세상 물정 모르고 국민의 정서도 모르는 철딱선이 없는 그런 판결을 한 것입니다. 사형 선고를 고대한 대다수 국민의 상식과는 거리가 먼 판결이었습니다. 내란 수계 윤석열이 교도소 담장을 걸어 나올 수 없도록 사면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내란 동조 정당이 아니라면 사면법 개정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민주당은 감경 사유가 처참할 지경이다.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일단은
사형은 가석방이 불가능하지만 이 무기징역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석방 자체를 못하게 하는 법을 또 준비하고 있다고요? 일단 관련해서 사면권을 제한하는 그런 법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런 필요성도 분명히 있어 보이긴 합니다. 물론 헌법상의 대통령의 사면권이 보장이 되긴 하지만 헌법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법령에 따라서 사면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헌적인 그런 부분과 요소에 대해서만큼은 그는 검토를 통해서 사면권을 제한하는 그런 법에 대한 통과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네. 더욱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직위원 재판부가 터무니없는 내용을 통해 가지고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는 부분입니다. 네. 사실상 감형 사유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일반적인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뭐 피해자가 뭐 고령이라든가 아니면 네. 건재 전력이 없다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감형의 사유가 될 수가 있지만 이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이 전혀 아니죠. 네. 현직 대통령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내란죄 사건입니다. 그 네. 부분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부분도 이진관 재판부가 설시했듯이 국민들이 앞장서서 막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네. 일부 군경들이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터무니없는 선고가 나왔기 때문에 사면을 제한하는 그런 법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